코로나와 동태탕. 어떤 사람은 코로나 이전의 세계로 돌아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코로나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코로나 이후의 세계를 전망하며 돈 벌 기회를 얘기합니다. 미래를 정확히 알 방법은 없지요. 그러나 현재 우리는 직접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서로를 의존하며 살아왔는지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9시 이후엔 문을 닫아야 하는 커피숍 주인이나 아예 문을 닫은 노래방 주인만이 아니지요. 얼굴 보며 담소하고 술 한잔 기울이고 차 한잔 했던 때는 얼마든지 흔하였지만 얼마나 값진 기회였는지 우리는 갑자기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컨택 문화와 언택 문화가 공존할 거라고도 하고 백신이 개발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거라 합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면 가족, 동창, 친구와 친척들, 거래처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다른 지역,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가치를 새삼 느꼈기에 지금부턴 되도록 싸우지 않고 배려할 마음이 생길까요? 가까운 사람들에겐 그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약간 관심의 범위를 넓혀볼까요? 코로나 때문에 쿠팡이나 마켓컬리의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분이나 택배기사분들이 아파서 우리가 받아야 할 상품을 못 받으면 기분이 어떤가요? 국내 거래처에서 물건을 제대로 못 보내면 어떠신가요? 누군가 외국에서 들어와야 할 사람이 못 들어오면 어떤가요? 외국에서 일주일이면 올 물건이 3개월을 넘게 못 오고 언제 올지 기약이 없으면 어떤가요? 각자 도생하기 바쁘니 가족, 친척, 멀리 가보았자 동창 정도만 챙기겠죠. 지구에서 일어나는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에 별 관심이 없기도 하죠. 어차피 각자 알아서 생존해야 하고 서로 경쟁하는 입장이니 누가 누굴 걱정해 줄 수가 없겠네요. 내가 먹고 살기 바쁜데 동남아시아에서 온 사람은 내 직업을 빼앗은 사람이겠고 배고픈 나에게 주면 될 돈을 아프리카 사람들을 지원하는 게 못마땅해 할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한쪽에선 옥수수죽 한 끼 먹을 것도 없는데 다른 한쪽에선 고소한 지방을 가진 소고기를 얻기 위한 옥수수를 심기 위해 살림을 없애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농장을 짓는 것이 얼마나 지구에 해로운지 알리는데 일생을 바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오지랖 넓다고 생각할 겁니다. 너무 동떨어진 생각 같지요? 하긴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 가지라고 가장 높은 자리를 줬더니 자신과 가족만 챙겼던 사람도 있었네요. 그런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나는 그 정도 자리에 오를 능력이 없으니 사회에 관심을 안 가져도 마음의 부담이 없는 걸까요? 사회와 자연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될 수 없느니 차라리 그 사람에게 빈정거리는 것이 마음 편할 수도 있겠네요. 사람의 눈동자가 다른 동물과 다르게 대부분 희거나 밝은 이유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동물의 세계에선 내가 무엇을 보는지를 친구가 알게 되면 먹이 경쟁에서 뺏길 위험이 있지만 인간은 내가 보는 것을 친구도 알아야 서로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터득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진화되었다고요. 인류가 만일 경쟁과 협력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한다면 당신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과거와 달리 경쟁보다 협력을 선택하더라도 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경쟁하는 것이 편할까요?
정쟁하면 공평정대함은 필요 없습니다. 협력의 전제는 공평정대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흔들리는 갈대인데 공평정대함을 서로 유지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떤 실험이 있었습니다. A와 B라는 사람이 방 안에 함께 있습니다. A에게만 100만 원을 주고 B와 나눠 가져야 하지만 B는 얼마를 달라고 주장할 수 없는 실험입니다. A가 99만 원을 가지고 B에게 10,000원만 주면 B는 받는 것이 그나마 나은 건가요? 아니면 내동댕이 쳐야 할까요? 어떤 책에선 받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안 받는 것보다 10,000원이라도 생기니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안 받는다고 합니다. 100%는 아닙니다. 나의 자긍심, 그리고 방 안에서의 공평정대함을 10,000원과 바꿀 마음이 없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그 공평정대함의 그릇의 범위가 어떤 사람에겐 가족에 머무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친척까지, 어떤 사람은 어느 지역으로만 한정되지요.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재벌 회장이 1,100원짜리 껌 한 통 사면 부가세 100원을 나라에 간접적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붕어빵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도 껌 한 통 사면 똑같이 100원을 납부합니다. 공평한가요? 그럼 이건 어떤가요? 그 재벌 회장이 바빠서 신호를 위반하여 벌금 7만 원을 물게 되었습니다. 붕어빵 트럭 아저씨도 신호 위반 때문에 똑같이 7만 원을 물게 되었습니다. 공평한가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평등하지만 공평하지 않은 것이 세상이라고요. 만일 재벌 회장에게 700만 원 벌금을 물리고 붕어빵 장사에겐 3만 원 벌금을 물린다면 불공평한 일인가요? 과거 많은 신문들이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가져야 덜 가진 사람들도 가지게 된다는 낙숫물 효과를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불과 5년도 안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자식만 골라내서 학교 급식을 무상으로 줘야지 재벌 회장의 자식도 왜 급식을 주냐고 말해서 찬반 의견이 갈리기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기준을 어디까지 정할지, 그런 사람들을 골라내는 시간과 비용이 드는 것을 계산해보니 재벌 회장 자식에게 급식을 주더라도 모든 아이들에게 급식을 주는 것이 비용이 덜 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재벌 회장의 자식도 붕어빵 장사 자식도 함께 줄 서서 식판에 퍼주는 밥 먹는 모습의 사회적 가치는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건가요? 이런 광경은 어떤가요? 축구 경기를 보는데 높은 울타리가 쳐져 있어서 어린이는 보기가 어렵고 중학생은 발돋움하면 볼 수 있고 어른은 그냥 잘 볼 수 있습니다. 이때 20cm 높이의 발판을 나눠주면 중학생은 아마 어른처럼 잘 볼 수 있겠지요. 어른은 그다지 발판이 필요 없죠. 어린이는 여전히 못 볼 겁니다. 공평하게 20cm 높이 발판을 주었는데 어린이가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못 보는 건 자신의 책임이다. 억울하면 빨리 자라서 키가 커지면 된다고 하면 어떨까요? 중학생이든 어른이든 자기 능력이 뛰어나서 돈을 많이 벌어 엄청나게 높은 곳을 마련해 놓고 남들은 서서 축구 경기를 보지만 안락한 의자에 앉아 내려다보면서 경기를 관람하는 것을 비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비난하지 않듯이 어린이가 키가 작은 것이 그 어린이의 책임일까요? 편안하게 보거나 서서 보든지 간에 어쨌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예 보지 못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닌가요? 공평하게 모두 똑같이 20cm 높이 발판을 주었으니까 평등한 것일까요? 재벌 회장님은 걱정합니다.
필리핀에서 보낸 재료가 어제 항구에 도착했어야 했는데 아직도 몇 개월은 더 걸릴 거라고요. 그 재료는 우리나라에서도 만드는 재료지만 필리핀 것이 훨씬 싸니까 수입하겠지요. 비싸도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 것을 써야 한다고 말하면 약간 국뽕기 취급받지요. 필리핀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과 우리나라 일자리 중 선택한다면 어떤 면을 볼까요? 물건이 만들어지고 이동할 때 드는 비용, 보험료 등을 모두 합쳐도 필리핀 생산 비용이 훨씬 싸겠지요. 이렇게 회계에서 기록되는 직접 비용만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물건이 생산되고 이동되는 과정에서 기록되지 않고 대부분 관심을 두지 않는 환경이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면서까지 결정하는 회사가 있을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탄소 발자국을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구가 하나의 마을처럼 엮여 있어서 어느 나라든 자유롭게 세금 없이 상품과 돈과 직업이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나라의 상품이나 돈이 밀려 들어오면 우리나라에게 피해가 크니까 막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뉴스와 정보는 물론 통계도 믿을 만한 것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요. 논리와 진실보다 주장과 선동이 앞서는 지역도 많지요. 우리는 보호해야 할 희귀동물을 사냥한 사람들에게 분노를 느낍니다. 우리가 재활용을 하지 않고 버려서 지구를 반바퀴 돌아 어떤 섬나라 해안을 뒤덮는 플라스틱 쓰레기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내가 생존하기 바쁘니 생각할 수 없는 걸까요? 미국을 선진국이라고 믿는 어떤 사람들은 미국이 쓰레기 재활용을 전혀 안 하니까 우리도 그래도 된다고 말하는 걸까요? 시골에서 아무 생각 없이 태우는 비닐 쓰레기, 잠시 공회전 해놓은 차량의 가스 때문에 북극 오존층이 파괴되고 지구 온도가 상승하여 북극곰이 죽어가는 현실은 몰라도 될까요? 그러나 우리는 매해 기후가 변화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안 오르던 기온이 불과 지난 100년 만에 1도가 올랐다고 합니다. 겨우 1도 갖고 걱정하냐고요? 평상시 체온 36.5도에 비해 코로나 감염 가능성이 있다는 37.5도 차이도 1도입니다. 그 1도 때문에 수천 종의 동식물이 멸종되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가까운 사람들을 만나기 어려운 것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친숙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보기 어려우니 힘들지요. 그 그리운 정도에 약간 조금만 더 먼데 있는 사람들에겐 관심을 가지기 싫을 정도로 나는 내 앞가림도 못하는 걸까요? 또 평소엔 관심 없던 주제에 관해 딱 5분만이라도 인터넷에서 찾아보는 건 어려운 일일까요? 우리 은하계의 2배인 일조의 별을 가진 가장 가까운 이웃 은하 안드로메다도 빛의 속도로 250만 년을 가야 한다는데 우주에서 100년 살까 말까 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는 왜 이렇게 서로 싸우고 더 많이 가지고 싶고 서로 전쟁하고 SNS에서 서로 자랑만 하고 싶은 걸까요? 헬 조선이라 우리는 말하기도 했지만 자의반 타의반 우리는 선진국이라는 나라들보다 코로나를 잘 극복해 왔습니다.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마스크를 안 쓰면 남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죠. 놀랍게도 선진국이라는 곳에서는 그런 인식이 없다고 하죠. 이미 코로나로 인해 많이 다른 세상을 접하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소 관심이 적었던 평등, 공정, 자연, 진실, 협력, 배려, 생태에 관해 검색해보는 건 어떨까요? 우월, 열등, 차별, 개발, 경쟁, 학력, 이익, 빨리빨리 이런 것만이 아니고요. 생태? 요즘 온난화 때문에 우리나라 주변에서 생태가 잡히냐고요. 그냥 동태탕이나 먹으러 갈까요?